네, 안녕하세요. 많은 자리가 이렇게 찾았네요. 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인데 시간을 내주셔서 이제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좀 할 건데, 혹시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좀 개발이나 연구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배경을 아시는 분 계신지 한 번만 손을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고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되게 좀 쉬운데 뭐 좀 되게 간단한 걸 왜 고급으로 두고 얘기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개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보셔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태균이고 그리고 자연어 처리 개발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국어 띄어쓰기 프로그램 도전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한 달 반 동안 띄어쓰기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시도는 어땠고 그리고 결과가 어떠했는지 좀 공유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5개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제 띄어쓰기 프로그램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한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띄어쓰기 프로그램 구조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리고 모델 개발은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버트를 뭐 근래 많이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델을 활용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마지막 결론 얘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면 서론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띄어쓰기를 통해서 이제 입력 텍스트를 이제 가지고 토큰 단위로 나눠서 보는데, 이런 토큰 단위로 나누는 것은 이제 스페이스 단위로 쉽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이런 구분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띄어쓰기가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텍스트 하나 토큰마다에 대해서 의미를 구분하는 게 영향이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좀 example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는 건데요. 여기 예시로 아버지의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띄어쓰기가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문맥 없이 띄어쓰기를 좀 보다 보면은 의미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고, 이러한 점이 자연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형태소 분석 같은 경우가 띄어쓰기로 인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여기 문장 예시를 보시면은 너무 기대 안 하고 갔나? 재밌게 봤다가 있는데, 이걸 코인알파의 OKT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결과를 보면은 우리 기대에는 너무 기대 안 하고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너, 무기, 대안과 같은 방식으로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로그램들은 좀 나왔습니다. 오픈소스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 미리 학습된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보면은 이제 텍스트 코퍼스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코퍼스 도메인이 달라짐에 따라서 띄어쓰기 성능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픈소스인 파이코 스페이싱을 보려 하는데요. 여기에 입력으로 너는 나의 원수야 라고 하는 이제 구어체 문장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물론 띄어쓰기는 안 한 상태이긴 하지만요. 이걸 파이코 스페이싱에 넣었을 때는 너는 나의 원수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할 수 있는 띄어쓰기가 되지 않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보고 저는 제가 수집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띄어쓰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 프로그램을 얘기할 건데 주로 실행과 학습 위주에 대한 설계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띄어쓰기 프로그램의 실행 구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문장을 입력을 할 거고요. 모든 띄어쓰기 공백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학습한 띄어쓰기 모델을 통해서 띄어쓴 텍스트를 출력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학습 가능한 띄어쓰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 학습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제 모델 학습은 다음과 같은 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띄어쓰기를 할 띄어쓰기 학습 데이터를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모델 학습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후에는 테스트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만족한 성능이 나오면은 그걸 활용하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띄어쓰기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할 때는 가급적 객체지향적인 구현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모델 학습의 평가나 실행, 그리고 학습 기능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구분해서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띄어쓰기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nfiguration.json 파일을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는 모델 학습이나 실행과 같은 설정들을 여기다 담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메인 실행 객체인 에이전트 객체에다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이전트 객체는 모델과 토크나이저 그리고 단어 사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습, 평가, 실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실행 함수는 학습 데이터 관리, 평가 객체라는 별도의 객체를 두어서 각 함수 안에 기능 수행을 하는 데 주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설계한 프로그램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구현을 통해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띄어쓰기 프로그램 구조를 좀 봤다면은 본격적으로 핵심인 띄어쓰기 모델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모델은 시퀀스 분류 모델을 가지고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 날씨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를 모델에 입력하면은 띄어쓰기 정보로 각 음절 위치에 B 또는 I와 같은 태그를 가지고 띄어쓰기 정보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띄어쓰기 모델은 대표적으로 RLN 그리고 CRF와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제가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할 모델은 BiLSTM CRF입니다. BiLSTM CRF 모델은 RNN 계열 모델 중에 Bidirection Long Short Term Memory라는 모델과 그리고 Condition Random Field라는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iLSTM 같은 경우는 입력한 토큰과 앞뒤 시퀀스 정보를 조합해서 띄어쓰기 지점인지를 예측하고, 그리고 CRF는 BiLSTM부터 나온 예측값의 순서를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모델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파이토치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크게 모델 생성과 로스 현상 그리고 모델 추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 생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생성은 앞서 보았던 각 네트워크들을 생성하는 과정인데, 워드 임베딩 레이어와 BiLSTM 그리고 CRF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된 네트워크는 로스 값을 구하거나 모델 추론 연산에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로스 연산하는 것부터 먼저 보시면은 패딩 정보를 무시하기 위한 마스크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를 가지고 입력값과 함께 모델 연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CRF 레이어에 와서 로스 값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모델 추론도 로스 값 연산하는 것과 유사한 구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차이는 마지막에 CRF 레이어에서 비터비 디코딩을 활용해서 최적의 띄어쓰기 시퀀스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할 모델을 구현했다면은 모델 학습 데이터셋이 필요할 겁니다. 구축할 데이터셋은 띄어쓰기가 잘 된 데이터셋이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는 대체로 세종 코퍼스 그리고 위키피디아 데이터셋 그리고 신문 데이터셋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세종 코퍼스 데이터셋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종 코퍼스 데이터 수집은 GitHub에 쿨 엔지니어라는 분께서 세종 코퍼스라는 프로젝트를 만드셨는데, 이걸 활용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은 간단하게 4줄의 커맨드만으로도 띄어쓰기 문장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구축한 데이터셋은 코퍼스가 한 160만 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개 정도의 문장이 있었고요. 문장에서 한 80% 정도는 문어체였고 20% 정도가 구어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 데이터 분석을 좀 보려 하는데, 학습 데이터에 대한 문장길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경우는 어절 단위 경우는 한 10 정도의 크게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가장 긴 문장의 경우는 한 100 정도의 길이에 있었습니다. 음절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30 정도의 크게 분포가 되어 있고, 가장 긴 길이가 130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에 활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확인해 본 거는 세종 코퍼스 어절 단어에 대한 분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델 예측을 할 때 어느 정도 좀 추론을 하고자 얻은 정보인데, 주로 보시면은 동사에 관련된 어휘가 많이 나와 있고, 이 중 하다와 관련된 파생어가 많이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나 그와 같은 지칭 대명사와 같은 단어, 한 자리의 음절 단어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모델 학습 방식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 자체만으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방식인데, 입력 데이터에 의해서 레이블링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띄어쓰기의 경우는 단어의 시작과 끝 지점을 활용해서 레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링 방식에는 보통 띄어쓰는 지점을 표시하는 경계 인식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경계 인식 같은 경우는 경계 지점만을 이제 판별하는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단어 영역을 인식할 수 있는 영역 인식 방식을 같이 고안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레이블링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인식은 다음 예시와 같이 단어의 시작 지점을 경계로 보아서 시작 지점을 begin, 아닌 지점을 inside로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영역 인식 방식의 경우는 단어의 시작, 중간, 끝 지점을 이제 각각 다른 태그로 학습을 해서 단어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어절이 한 개 음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싱글 태그로 둬서 구분을 해 두었고요.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전체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셋의 90%를 두었고, 나머지 10%에 대해서 평가 데이터셋으로 했습니다. 이제 검증 데이터셋의 경우는 학습 데이터 안에서 이제 무작위로 10%를 추출해서 성능을 보는 것으로 했고요. 모델 학습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는 보캡 사이즈가 3710개 정도의 32디멘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바이어스트인 경우는 64의 양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아담을 활용했고, 그리고 기본 러닝 레이트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128에 길이 제한은 아까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1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학습은 검증 F1 스코어가 수렴될 때까지 학습을 했는데, 이 시간이 1080 Ti GPU를 통해서 봤을 때 반나절에서 한 하루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델 평가는 세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첫 평가 지표는 병계인식 기준에서 F1 스코어였는데요. 이 평가는 기존 띄어쓰기 모델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WER 스코어입니다. Word Error Rate이라는 건데, 주로 음성 인식에서 많이 활용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예측한 문장을 정답 문장하고 비교해서 동일한 문장을 만드는데 연산 횟수를 가지고 점수를 내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SER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장이 완전히 일치하는지를 보는 점수였습니다. 이제 모델도 구성했고 데이터도 구축했고, 그래서 학습까지 다 돌렸으면 결과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베이스라인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종 코퍼스 평가 데이터셋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페이싱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좀 보일 수 있었고,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은 영역 인식 방식이 경계 인식 방식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도 좀 확인했고, 이제 퍼스트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띄어쓰기 예측을 못하는 경우는 이제 복합 명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인도 잘 구분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띄어쓰기를 하다 보면은 이 명사가 복합 명사인지부터 판별을 해서 띄어쓰기를 하려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모델 예측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도 학습 데이터에서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퍼스트 케이스는 한 글자 어절에 대한 띄어쓰기였습니다. 앞서 데이터 분석을 보면은 한 글자 어절에 대해서 크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가 잘 안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글자 어절인 경우에는 주변 음절 글자에 따라서 모델이 띄어쓰기를 판단하는데 좀 혼동이 있는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점을 모델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결과를 봤습니다. 네, 모델 학습과 평가한 결과를 봤는데, 제가 앞서 설명한 경계인식 방식과 영역인식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지 좀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궁금했는데, 우선 펄스 케이스를 통해서 두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려 했지만은 좀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레이블 방식에선 차이를 뒀었는데 이런 영향이 어디서 보일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했었고, 띄어쓰기 판별하는데 입력 정보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라임 알고리즘은 보통 분류 모델을 해석 및 검증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로 모델 예측을 할 때 크게 영향을 주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인데, 특히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역할로 좀 가장 임팩트 있는 알고리즘이라 보고 있습니다. 띄어쓰기에서 라임 알고리즘은 한 음절 토큰이 띄어쓰기 예측할 때 어떤 음절 토큰들이 가장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있는데, 이 지점에서 홍이라는 단어의 음절의 띄어쓰기 예측을 하는데, 각 음절 토큰을 제거해 보면서 어떤 음절 토큰이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런 라임 알고리즘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 보면은 경계인식 모델의 경우 띄어쓰기 전 토큰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이 볼 수 있었고, 영역 인식 방식의 경우에는 띄어쓰기 지점 주변 토큰에서 영향을 고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옆에 예시를 좀 보시면은 같은 문장이죠, 앞서 본 것과. 여기서 홍이라는 음절 위치에 띄어쓰기 예측할 때 경계인식 방식에서는 홍자 앞에 있는 는자에 크게 수치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역인식 모델의 경우에는 홍 주변에 있는 음절 토큰이 나름 고른 수치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입력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 띄어쓰기 예측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점이 영역인식 모델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 버트입니다. 여기 많이 다뤄보셨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버트 모델을 띄어쓰기 모델에다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고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버트를 알아보기 전에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는 셀프 어텐션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이 기법은 시퀀스 전체 정보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쓰이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여러 셀프 어텐션을 둔 멀티 헤드 어텐션을 적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시퀀스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어 버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하는 학습하고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학습을 하는데, 이를 저희는 Semi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Semi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언어 모델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각 NLP 태스크에다가 파인튜닝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기존 태스크 모델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버트를 적용한 띄어쓰기 모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iLSTM CRF 모델과 같이 모델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버트 모델입니다. 이 버트 모델은 제가 따로 구현하진 않았고 허깅 페이스라는 버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댄스 레이어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액티베이션은 tanH 함수를 활용을 했고, 그 댄스 레이어 후에는 예측 레이블을 출력할 수 있는 리니어 레이어 역시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델 구성을 하면 BiLSTM 모델과 같이 연산 과정을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좀 다른 점은 버트 모델에 입력할 값을 새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 있는데,
모델 입력 마지막 지점에 CLS라는 이제 입력 값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같이 넣어서 모델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과정이 있고요. 나머지는 BiLSTM CRF하고 비슷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현한 버트 모델 성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BiLSTM CRF보다 훨씬 높은 F1 스코어와 WR 스코어 그리고 SER 스코어를 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좀 버트 레이어를 총 12개를 다 쓰지 않고 한 3개 정도의 레이어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외로 해봤던 거는 이제 한국어 버트 말고 그냥 단순히 트랜스포머 모델로만으로도 학습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효과가 러닝 속도에서는 좀 느린 편이지만은 성능은 버트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버트 모델의 아쉬운 점은 모델 추론 속도에 있었습니다. BiLSTM CRF 성능과 비교를 하자면은 버트 3레이어 기준에서 기존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의 성능 속도 차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속도가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도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의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띄어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세종 코퍼스 데이터셋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학습 모델 실험을 통해서 모든 범주에 대한 띄어쓰기를 잘 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은 확인했고 만약에 띄어쓰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평가할 데이터셋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기준 안에서 학습이 잘 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점이 중요했다 봤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이제 띄어쓰기 정보를 좀 수용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띄어쓰기 정보가 때론 유용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띄어쓰기가 잘 된 데이터셋을 많이 활용해 보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번외로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타코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Trainable Korean Spacing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서 데이터 학습이 가능한 띄어쓰기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가 기획했는데 현재 GitHub에 올라온 상태이고 간단하게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알파 버전에 있고 개발 진행 단계에 있는 상태고요.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안정화됐을 때 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프로젝트를 받으시면 이렇게 구현해서 띄어쓰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